조금 늦었죠? 제가 경금일간까지 녹화를 하고 그동안은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벌써 25년도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신금일주인데 신금일주에 대해서 12운성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 신금일주잖아요. 이 신금일주인데 제 주변에 신금일주가 있어요. 근데 이 애기가 5세예요. 5세. 5세인데 이 우리가 사주팔자 원국을 다 알아야만 되고 또 암장도 알아야 되고 대운도 알아야 되고 세운도 알아야지만 가정의 어떤 그런 환경, 운명 이런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격국을 안 따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의 기룡을 볼 때는 용신격국을 봐야 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성명학도 하지만 반드시 용신격국을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고 장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세를 볼 때 제가 5대 6침 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월지통변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5대 6침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98년도인가 이제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굉장히 많이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또 이제 한 10여 년 또 이제 성명학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명리가 조금 이제 맥이 끊어졌는데 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벌써 25년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거 말고 조금 약간 색다르게 미안해서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5살짜리가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아버지가 뭐예요? 얘가 남자애거든요. 남자애니까 신금이 음이면 아버지도 을이에요. 그쵸? 금극목해서 내가 그걸 하는 사람이 을목이죠. 그래서 이 을목이 나한테는 부친이다. 근데 이 부친 입장에서는 올해 을사년이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을사년이 왔으니까 상관이 온 거죠. 상관이 오니까 뭔가 투자도 하고 싶고 여기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무경 병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집을 매수했어요. 집을 매수했다.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집을 샀다. 매도했다 하는 것은 집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샀어요. 샀는데 우리가 이 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아버지 입장에서 상간이 있는데 이 상간은 뭐냐면 관을 극을 해요. 관을 극을 하면 이 관은 인성을 생하지 못합니다. 생하지 못해요. 그러면 문서에 하자가 있겠죠.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투자를 했는데 이 식상이 많으면 또 어때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상관을 극을 해서 인성을 생활하지 못한다. 이것과 또 식상이 많으면 인성을 설계한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설계시키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융자를 영끌했어요. 영끌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샀느냐.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좀 2000년도 전에 입주한 아파트.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니까 최소한 25년 됐고 26년 되면 우리가 요새 30년도 정도 되면은 요새는 좀 재건축이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해의 신수를
꼭 당사자 사주만 갖고 하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사주만 가지고도 5대까지 다 볼 수 있다니까. 5대뿐이 아니라 이게 그 마인드맵식으로 밖에 나가면 뿌리치고 나가면 사돈의 8촌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한 해 신수를 볼 때 5살 아가한테 우리 아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일주에게 을사년은 재생간이죠. 을사년은 신금일주 입장에서는 재성이고, 재성인데 뭐예요? 편재잖아요, 편재. 그리고 간이 왔어요. 간이 왔는데 뭐가 왔다? 정관이 온 거예요. 정관이 오니까 여자는 어떻겠어요? 여자는 직장. 이거는 이제 남녀 공동이죠. 남녀 공동이 직장이다. 또는 직업. 그러니까 취업운이 좋겠죠. 취업은. 근데 사주가 또 이제 불길한 사람은 또 오히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화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업 문제, 직장 문제, 그러니까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취업운이 좋겠다. 이건 남녀 공동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어때요? 남자를 만날 수가 있죠. 이성운이 좋아질 수가 있다. 또 남자는 어때요? 을이 들어와, 을목. 편재가 들어가, 편재. 편재가 들어오니까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또 여자 이성운도 좋아지죠. 이성운도 좋아지고, 잘못하면 갑진년에 정제로서 결혼했는데 올해 을목이 또 편재가 와서 이성 문제를 일으키면 가정에 어떤 풍파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문이 좋고, 또 을사년 같은 경우는 나를 또 빛나게 해주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을사년은 사주 구석이 좋은 사람들은 경금하고 신금은 재성이 드니까는 일의 결과가 좋죠. 재물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너무 신약이 된다 그러면 또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손재수가 생기고. 그래서 을사년 같은 경우는 임사고 개수도 좋아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그래서 좀 금일주들도 일단 재물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그렇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신금일주 같은 경우에 몇 월 달이 좋겠느냐, 응? 직장 운이 몇 월 달이 좋겠냐 이거지. 그러면은 언제가 좋겠어요? 아무래도 신금일주한테 화는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 다음에 4월 이렇게. 그래서 무인월, 이모월, 병술월 또는 신사월. 이때가 이제 취업운이 좋거나 흉하지. 왜냐면 이제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 사오미가 굉장히 화가 왕해요. 그러면 사주에서 엄청 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수가 잘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수가 없는 사람들은 좀 오히려 건강도 안 좋고 남편과의 관계도 좀 안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제 간이 좋은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재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언제가 좋겠어요? 재물. 재는 목이다. 그러면 임묘진월이죠. 임묘진월. 그 다음에 해월, 미월, 갑이 뜬다 이렇게. 이럴 때는 재물운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편제가 들어와서 로또를 사고 싶다. 그럼 어때요? 그럴 때 또 사시면 좋겠죠. 그래서 신금일간한테 만약에 내년에 병어운이 오게 되면 어때요? 신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병어운이 오면 정관이 아주 뿌리 깊게 오죠.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은 건강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이 오면 오히려 이제 사주가 만약에 나한테 행운이다, 수가 많다 그러면은 나한테 명예도 오고, 그다음에 어때요? 승진도 오고. 그래서 을사년 같은 경우에 이 사화 속에 또 병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년에 다 올해 사화 중에 있는 병화가 내년에 병원년에 천국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가 일궈놓은 일로 병원년에 어떤 결과를 올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약하다, 사주 너무 화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의식하는 거잖아요. 관성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의식을 해야 되겠죠. 윗상사한테. 그래서 제 생각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뭔가 또 정리하는 운이 들어와요. 왜? 신금은 이 일목 돈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 금금목으로 어때? 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한 것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해자축, 인묘지, 세운을 지나면서 사업이 확장하고 재물도 많이 벌었지만 또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오히려 손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이제는 사업성은 떨어져요. 물론 대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왜요?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식상에서 재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이제 사업미가 오잖아요. 사업미가 오면 이제 관이에요.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업미가 오면은 내가 오히려 불화가 생기고 조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더 높이고 우리가 명예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때요? 다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선거할 때 이건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써요. 선거 비용으로 돈을 써요. 수익을 얻어요. 돈이 나가죠. 그래서 명예를 얻고 돈이 나가는 그런 운이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고 금전적으로 베풀면서 지내야 건강이 좋아요. 그럼 신금일주는 미혼인 분들은 올해 정관이 들어오니까 이성운이 좋아지죠. 이성운이 좋아지고 여기 아까 썼잖아요 제가 그죠? 이성운 좋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운이 좋아져요. 돈도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결혼식하게 되면 어때요? 부모님들 집도 사주고 또 뭐 살림하라고 또 돈도 주고 혼수 비용 하라고 또 몇 천만씩 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집도 또 얻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편제 큰 돈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다? 결혼을 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자는 어때요? 사오미 계절이 또 남자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사주의 어떤 조와 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이제 편제 애인이 들어오고 정관 자식이 들어오니까 결혼하는 애죠. 여자도 들어오고 자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애인을 사귀면 또 어때요? 편제니까 또 조심해야 돼. 왜? 임신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결혼 계획이 없는 분들은 남자들도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돈과 명예, 자식과 명예가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있던 분들은 취직운이 좋아지고 합격운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금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이 사회 절제예요. 근데 나의 경쟁자 경금은 어때요? 사중에 생지로서 나는 죽고 이 사람들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어때요? 경쟁자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겁지한테 막 그 겁지 욕심을 부리면 돼요? 재물 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투자 욕심으로 막 할 때도 나도 같이 투자하고 욕심 부리면 탈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는 지살이다. 지살. 지살은 어때요? 영화살이에요. 지살. 이 지살은 생지예요. 생지는 아가예요. 아가는 어때요?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또 역마살도 되고, 그래서 지살은 가까운 거리 이동이 쉬워요. 새로운 장소나 또 여행, 여행.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금일주 5살짜리가 있다고. 그래서 얘도 이제 지살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신유일주거든요. 5살짜리인데 얘가 올해 부모님이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월 3일하고 4일 날 또 부모님들이 또 어디 뭐 호캉스 간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여행 가는 거고. 또 얘가 또 이사 가니까 또 어때요? 어린이집도 옮기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도 바쁜 거야. 지살이기 때문에 5살짜리도. 부모님이 이사하니까는 집도 옮기지, 또 어린이집도 또 옮기지, 또 여행 가지. 그러니까 지사를 사주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때요? 사업 확장도 같이 움직이는 활동도 하고. 지살이 있는데 어때요? 사주에 인신사회가 있다. 지살도 같이 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바쁘죠. 바쁘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사유축 띠 중에서 사유축 띠 중에서 이 자수가 육해살이에요. 육해살. 육해살은 어때요?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병원에. 인신사에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조심해라. 외부 활동 조심해라 이거지. 사주에게 지살운에 또 역마살인 또 해수가 있다. 사유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인연이 또 많아져가지고 직무상 해외 출장도 많이 갈 수가 있다.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자 신사일주부터 하겠습니다. 신사일주. 자 신사일주는 어떠냐 이거지. 신사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정관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복음이죠.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기운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또 정관이 들어왔으니까는 우리가 정관이 어때요? 복음도 되지만 중첩이 된 거잖아요. 중첩은 일단은 흉이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한 것은 원칙과 규범을 잘 지키는 일주인데 을사년에 복음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때요? 내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또 권위적이게 되죠. 정관이 중첩이 되면 뭐가 돼? 편관이 되잖아요. 그 정관이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인자인데 이 시기에는 더 법과 질서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어때요? 내가 좋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좋다고 하지. 사회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을사년의 편전 투기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투기냐 투자냐. 신금일주 을목을 보면 여자 재물 관련된 기회가 오지만 일시적이거나 변동성이 크다. 왜 편제는 일시적일 수가 있거든. 인묘지는 원래 일시적으로 확 돈 잡고 사업이 신유술로 가면 또 이제 그거 돈 벌었다고 계속 투자하면 신유술의 사신형으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비견겁제가 왕해지니까. 그래서 신사일주는 지살이 복음이 되면 어때요? 예기치 않은 변화 변동이 생긴다. 또 직장도 사회적인 명예도 다 갑자기 생각지 않게 변동이 따르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유일주. 자, 신유일주. 아까 제가 그 아가가 신유일주예요. 5살짜리가. 그러면 신유일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유축이 되잖아요. 얘가 사유축이 돼서 금으로 바뀌었죠. 금으로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어요? 비견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겠잖아요. 또 왜냐면 사중에 또 경금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이 뭐 더 강해진 거지만, 근데 겁재가 이렇게 많아지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일주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명예가 있는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아직은 이사를 안 갔는데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이미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들으니까 매일 아빠 자동차 타고 매일 아빠 회사에 그 어린이집을 매일 다녀요. 그러니까 사화중 병화가 어때요? 신금일주하고 정관이 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가 또 신유일주가 또 인물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을신충이잖아. 그래서 신금이 을목 기존의 인묘진 월부터 가해서 인묘진 가지고 있던 그 을목하고 올해 빠이빠이 헤어졌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 그 5살짜리 가지고 매일 어린이집 바꿀 때마다 아니고 좀 처음 바꿨는데 바뀌고 나서 며칠 동안 맨날 울었대. 맨날 집에서부터 안 간다고 울고 도착해서 울고. 왜? 낯서니까.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친구가 없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금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년은 사지고 병원년은 병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사 묘는 힘들죠. 그래서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주변이 불안정한 거죠. 왜? 어린애가 한 군데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데로 옮겼다고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잖아요. 주변이 불안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일주 같은 경우는 어린애나 어른이나 너무 심각해지니까 또 고집을 또 많이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을목을 극을 하죠. 부인을 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긍극목을 받으니까 부인은 건강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부인한테 좀 잘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주에 뭐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좀 힘들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병화가 있으면 잘 조절하겠죠. 비견겁을 눌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일주는 그렇고, 자, 신축일주도 지사이죠. 그러니까 신축일주는 또 우리가 이제 을사년이 오면은 이 둘이 합이에요. 합이 된다. 왜? 사 중에 무토와 축 중에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합이 된다기보다 유가 빠지면 삼합은 조금 사실은 곤란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사축이 왜 합이냐? 무게합으로 지장가서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장에서 무게합을 이루기도 하지만 무토는 인정이잖아요. 인수기 때문에 개수는 식상이고 그래서 예기치 않은 어떤 변화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물도 커지고 투자나 재테크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재물 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쪽 요번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부인하고 관계를 소통을 좀 잘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 내 배우자 자리가 지금 현재 축이잖아요. 축인데 지금 내가 내 입장에서 뭐예요? 또 요 신금에 이 사주에 병화가 있잖아. 내가 또 병신합 하잖아. 이렇게 병신합 하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면 누굴 만난다? 남자를 만날 수도 있다. 나는 신경 안 쓰는데 생긴다 이거죠. 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식 생기고 또 암장에서 합하니까 올해에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임신을 또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자, 이제 신의 일주, 신의 일주, 그 다음에 신의 일주하고 신묘일주죠. 신묘일주하고 신미일주.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인데, 우리가 보세요. 이 신의 일주는 벌써 이 신의 일주인데, 운에서 을사가 오니까 천충, 지충이죠. 그러면 내가 또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운에서 또 역마살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이 되면 또 병원년이죠. 이 오화도 역마예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계속 변화와 이동을 상징하는 그런 역마살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마살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주 보러 가면 맨날 역마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마살은 어쨌든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금일주는 원래 여기 갑이 있잖아, 갑. 이 갑이 누구예요? 나의 정제잖아요, 정제. 정제인데 올해 편제가 오고 내 일주 충하니까 부인과의 문제 또 그동안 사귀고 있던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또 만나려고 하겠죠. 왜? 지금 현재 갑 입장에서는 올해 뭐예요? 이 사회 가면은 병지가 되는 거예요. 내 정제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는데 언제 만났다? 예를 들어서 진년에 만났어. 진년에 만났으면 나는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묘지였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자가 나름대로 나한테 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이제 사주고 또 이 사람도 병지에 드니까 거기다 또 어때요? 사회충 의신충 하니까 새로운 여자 이 의자가 또 의사 상가를 깔고 앉아있네요. 근데 우리 갑은 뭐예요? 원래 인성이잖아, 인성. 근데 이 여자가 어때요? 상가를 깔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이뻐. 이 갑은 여자는 어때요? 해월의 갑이기 때문에 피부도 까마 짭짭한데 요 을사는 어때요? 피부가 그냥 혼란해 그냥 광채도 나고 언변도 좋아요. 말빨도 좋고 그냥 립서비스 잘하고 오빠 하면서. 그럼 어때요? 요러다 눈길이 확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사회충이니까 어디서 만나요? 또 여행지에서 만날 수도 있어. 출장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사화가 뭐예요? 새로운 직장이잖아요. 새로운 직장에 갔더니 어머 이렇게 또 예쁜 을목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그런 여자를 또 만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올해는 좀 이성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아요.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충일 때는 오히려 그게 좋다. 지방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올해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여행, 새로운 직장으로 변화를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는 프리랜서가 좋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칙적이고 정적인 생활보다는 좀 자유로운 그런 생활이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역마살을 가진 분들은 원래 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니까 잘 지내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일주 했고, 근데 신의 일주가 원래 이제 그 상관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굉장히 청명해요. 또 여자한테 잘한다고, 재능도 많고. 그래서 재물과 명예가 오래 들어올 수 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과 변화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운만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부부의 애로가 생기겠다 이거죠. 자, 신묘일주. 자, 신묘일주는 이 편제를 갖고 있잖아요. 편제. 이게 있잖아요. 너무 이 신묘일주가 그 사람이 신금이 해띠의 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생목이잖아요. 또 해면 목이 왕이잖아. 가만히 보면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가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 혼자 와서 축의금을 내는데 남편이랑 같이 온 것도 아니고 자기 회사 직장 인을 데리고 왔어. 같이 가서 밥 먹자. 자기 혼자 축의금 내면서. 그거는 요새는 그 호텔 밥값 비싸잖아요. 그래서 밥값이 비싸니까 축의금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축의금 가져가서 식사하면 오히려 적자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축의금만 보내잖아요. 바쁘다고 하면서. 근데 이분은 신묘일주는 다른 분까지 데리고 두 번째 이 집에서 이제 두 번째 결혼할 때는 밥값이 거의 한 10만 원, 밥값이 한 10만 원이 안 되고 한 8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10만 원 내면서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어디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신묘일주예요. 신묘일주는 어때요? 돈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절대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래요. 남한테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일주가 좀 인기가 없어. 왜? 이 돈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또 예전에 뭘 했냐면 금융다단계잖아요. 금융다단계. 해가지고 사람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자기가 그 돈 다 내가 갚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래가지고 2억 5천인가를 지금 다 갚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묘일주가 너무 사주가 또 뿌리도 없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신묘일주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대운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편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업 투자 등 활발하게 굉장히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또 돈을 또 벌기도 하고 그래서 정관이 오니까 어때요? 주변인들한테 신용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해자축 오면서 천간에 이민년, 개미년 오면서 얼마나 상관의 행동을 했겠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관이 오니까 아닌 척 하는 거지 이제. 사회적인 지위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재물을 벌 때 정확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을사전에 이 사화와 묘가 또 합을 해요. 그렇죠? 왜? 묘중에 을목하고 사중에 경금하고 합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궁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겠다. 자, 신미일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면 물론 아까 신묘일주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조객이에요. 조객. 그리고 신미일주는 이거는 상문살이에요. 올해 을사년을 기준했을 때 그럼 어때? 배우자 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배우자 궁에 있는 을목이 또 어때요? 또 천간에 떴잖아. 그래서 을신충하잖아. 그래서 이 신미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가 벌리는 거예요. 또는 자기 부인과의 자기 배우자 관계.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 내 일지 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천간에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년은 이제 우리가 그 살축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묘목과 밑터는 이제 상문 조객살이기 때문에 또 사화와 또 밑터는 또 뭐 조객살 상문살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또 격각이거든. 격각은 어때요? 우리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그래서 연애할 때도 어때요? 가끔씩 보고
원거리, 장거리 이런 거 주말 보면 이게 좋다는 거죠. 근데 배우자 자리를 보면 신민은 어때요? 또 앞으로 사후 미가 오잖아.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자가 많아지거나 편간성이 또 편간이 강한 남자를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조심해야 되겠지. 남자가 또 괜히 편간 짓을 하거나 안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올해 신금일주들은 일단은 사궁이에요. 사궁이기 때문에 저 여기 제가 해놨죠. 이게 신금은 일단은 사주다. 사주이기 때문에 특히 무리하게 투자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제가 좀 늦게나마 이제 신금일주 했는데 아까 5살 아기도 했잖아요. 그럼 5살짜리가 아니어도 청소년도 같이 해보면 좋아요. 꼭 내 사주가 신금일주고 우리 신랑이 신금일주고 이렇게 볼 것만 아니라 아가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아들 친구들 청소년들 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신금일주다. 우리 또 여자 만날 거 아니에요. 공부가 되겠냐고. 근데 만약에 을목이 신금한테 충을 당하니까 어쩌면 또 잘하면 또 헤어질 수도 있지. 왜? 사중에 무토가 또 강하거든. 인성이. 여자 정리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금일주 했죠?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팍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